우리가 무언가에 푹 빠져서 열정을 쏟을 때 말이죠. 그 최종 목표가 뭘까요? 그냥 단순히 그 기술을 더 잘하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걸까요? 오늘은요, 한 태권도 수련자의 정말 깊은 고민을 통해서 이 기술을 연마하는 무술과 인생의 길을 닦는 무도, 이 둘의 차이가 도대체 뭔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으로 한번 가볼까요? 모든 건 한 통의 이메일에서 시작됐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었죠. 수련은 정말 좋은데 계속 다칠까봐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진솔한 목소리죠. 자기가 사랑하는 일을 하면서도 동시에 이 부상에 대한 두려움에 갇혀버린 거예요. 사실 이거 비단 무술 수련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에서 한 번쯤은 마주해봤을 그런 딜레마 아닐까요? 자, 이분의 상황을 한번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게요. 나이는 63살, 미국 뉴저지에 사시는 분이고 태권도를 수련한 지는 3년 반 정도 되셨어요. 그리고 최근에 드디어 국위원 1단, 그러니까 검은 띠를 따신 거죠. 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런데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렇게 땀 흘려서 목표를 이뤘는데 그 성취의 순간에 기쁨보다 이제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더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품새를 할 때는 너무 즐겁고 좋은데 막상 격파나 대련처럼 좀 격렬한 걸 하려고 하면 이러다 또 다치는 거 아닐까? 이게 정말 내 길이 맞나? 하는 깊은 고민에 빠지신 겁니다. 작은 부상이 반복되는데 이게 혹시 다른 길로 가라는 신호일까요? 아니면 제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걸까요? 이건 그냥 몸이 아프다는 푸념이 아니에요. 그쵸? 내가 정말 좋아서 믿고 걸어온 이 길이 어쩌면 잘못된 길은 아니었을까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게 되게 흥미로운 지점인데 이분의 고민이 사실은 그냥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뿌리를 쭉 따라가 보니까요, 태권도가 전 세계로 퍼져나간 방식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태권도가 전 세계로 수출되면서 뭐랄까 그 안에 담겨있던 깊은 철학 같은 건 좀 희석되고 눈에 보이는 화려한 기술이나 경쟁에서 이기는 것, 즉 스포츠적인 측면이 훨씬 더 강조된 거예요. 본질은 도, 즉 길이었는데 이게 어느새 그냥 하나의 스포츠처럼 여겨지게 된 거죠. 바로 이 숫자 70이 지금 말씀드린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실제로 이른을 바라보는 수련생에게 그분의 신체 나이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막 20대 선수처럼 고난도 발차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부상을 입죠. 이런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철학은 사라지고 기술만 남은 훈련의 안타까운 단면인 거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로 무술과 무도라는 개념이에요. 이 두 단어,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른 두 가지 길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차이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무술부터 볼까요? 한자를 보면 술, 즉 기술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강해질까? 더 빨라질까? 어떻게 하면 상대를 이길 수 있을까? 바로 이런 것들이죠. 아까 그 63세 수련자분이 겪었던 부상의 위험, 그게 바로 이 무술의 관점에만 너무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무도는 어떨까요? 여기는 도, 즉 길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을 넘어서 수련을 통해 나 자신을 컨트롤하고 인격을 닦고 궁극적으로는 조화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평생에 걸친 과정이에요. 그게 바로 무도인 거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그 차이가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죠? 무술의 초점은 신체 기술과 힘, 목표는 다른 사람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운동선수가 되는 거죠. 근데 무도는요? 초점이 인격과 자기절제에 있고 목표는 나 자신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지도자 또는 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가는 길이 좀 다른 수준이 아니라 목적지 자체가 완전히 다른 여행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무도가 중요하다고 해서 무술을 버리거나 무시하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탄탄한 무술이라는 기초, 즉 기술이 있어야 해요. 그 기초 위에 인격이나 예절 같은 교육이라는 기둥을 세울 때 비로소 그 수련이 한 사람을 성장시키는 무도라는 멋진 집이 완성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무도라는 새로운 안경을 썼으니 이걸 가지고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 63세 수련자분의 딜레마 말이에요. 갑자기 해결책이 아주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분께 드린 조언은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수련의 목표를 남을 이기는 것에서 나를 지키고 수양하는 것으로 바꾸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들이죠. 예를 들면 이제 송판격파는 그만하고 공격 기술보다는 방어 훈련에 더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품새 수련에 더 많은 시간을 쏟으면서 몸과 마음의 조화를 찾아가는 거죠. 부상을 유발할 정도의 무리한 대련은 당연히 피하고요. 지도자에게도 이런 자신의 상황과 목표를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무술에서 무도로의 위대한 전환인 셈이죠. 네, 바로 이 문장입니다. 성인의 수련은 남을 이기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도를 닦는 것이다. 이게 모든 걸 설명해 주죠. 어른이 되어서 하는 수련에서 진짜 싸워야 할 상대는 저기 앞에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거울 속에 있는 어제의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경쟁이 아니라 성찰, 승리가 아니라 성장이 진짜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질명이 생길 수 있어요. 무술과 무도, 이야기. 이거 그냥 도복 입고 운동하는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얘기 아닌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도라는 길의 진짜 목적은요, 그냥 몸 건강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 몸의 단련을 통해서 우리가 잊고 살았던, 좀 둔해졌던 마음과 정신을 다시 일깨우는 데 있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몸, 마음, 정신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로 통합된 온전한 나를 관리하는 것, 거기에 진짜 목적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여정은 나라는 개인의 성장으로 끝나지 않아요. 나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주변과 우리 사회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리더로 성장하는 것. 마치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의 이념처럼 말이죠. 무도의 길은 결국 나를 넘어서 우리 모두를 향해 뻗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열정을 쏟고 있는 일이 있잖아요. 그게 일이든 취미든 아니면 어떤 인간관계든 상관없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은 단순히 더 나은 기술자가 되려고 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만의 길, 즉 도를 걸어가는 도인이 되려고 하고 있나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